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허계영 교수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셨죠? 오늘 그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선별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발달 선별의 목적은 아이의 발달이 연령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움이나 장애를 조기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별은 아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 선별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작성 시간이 짧습니다. 또 검사 절차가 빠르고 편리하며 발달 지연을 효과적으로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발달 선별은 최종적인 진단은 아니기에 결과만으로 발달 지연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 선별은 교사에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생님은 발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관찰자입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의 반응을 꾸준히 관찰하기 때문에 발달의 흐름이나 작은 변화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달 선별은 선생님의 관찰을 근거 있는 판단으로 바꿔줍니다.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발달 상태를 설명하거나 양육자와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발달 선별 검사는 아이의 발달 수준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관찰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고, 양육자와의 소통이나 전문가 연계에서도 설득력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이 나이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근육,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같은 여러 영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발달 선별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먼저 KDST라고 불리는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정기 영유아 건강검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10에서 15분 이내에 간단한 문항지를 통해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등 아이의 핵심 발달 영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양호, 추적 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으면 정밀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양육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발달 선별 검사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이의 일과 중심으로 발달을 평가하는 KSIED, 영유아 발달 체크 도구, 아이의 사회정서 행동 발달을 평가하는 KEISE, 한국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선별 도구 등이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발달 선별을 시작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영역을 확인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선별을 통해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일부 아동에게만 집중하는 부분 선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졌다면 확인하려는 영역에 맞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검진 결과인 KDST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별 검사를 사용하든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검사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여기서는 KDST의 용어인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다른 검사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의미의 용어들을 함께 표시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각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며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유형은 양호입니다. 이 결과는 아이가 또래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교사는 아이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선 발달이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놀이 속에서 아이의 감정과 행동에 세심하게 반응하며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결과 유형은 추적검사 요망입니다. 이 결과는 일부 영역에서 또래보다 조금 느린 모습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교사는 먼저 양육자와 함께 아이의 발달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에도 발달이 염려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자연스럽게 권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상 속 긍정적인 상호작용만으로도 훌륭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놀이할 때 아이를 더 격려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성장에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발달은 계속 변화하므로 선별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그동안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결과 유형인 심화평가 권고는 아이의 발달이 또래보다 유의미하게 느린 것으로 보여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과 기관에서도 놀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꾸준히 지원하고 다음 건강검진 시기에 선별검사를 통해 발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 발달에 있어서 발달 선별과 가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근무하고 있는 양동아입니다. 발달평가는 1, 2차 검진을 제외한 생후 9개월부터 71개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KDST를 이용하여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6개의 발달 영역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심화평가 공고를 받을 경우 발달 정밀 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이루어지는 발달 선별 검사는 아이의 발달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모님이 매일 아이를 살펴보시더라도 작은 발달 지연 신호는 놓치기 쉽습니다. 선별검사는 연령에 맞는 발달 이종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의 직관을 보완해 줍니다. 특히 발달은 초기에 개입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기 발견은 곧 조기 치료로 이어집니다. 한번 놓친 시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검진 시기를 제때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별검사를 통해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확인을 받는 것도 부모님께 큰 안심이 됩니다. 만약 지연이 발견되더라도 빠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이의 발달은 단순히 언어나 운동뿐 아니라 사회성, 정서, 인지까지 여러 영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확인하는 도구가 바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입니다. 이 검진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아이 발달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혹시라도 괜찮겠지 하면 미루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작은 의심 신호라도 검진에서 확인되면 그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 선별 검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 발달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검진 시기를 빠짐없이 챙기시고
작은 결과라도 전문가와 함께 해석하며 아이 발달을 살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치료나 교육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일주일 중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반면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은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아이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언어 발달은 부모와의 대화와 책 읽기를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사회성 발달도 또래와의 놀이보다 먼저 부모와의 눈맞춤, 응답적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정서 발달은 부모가 주는 안정감과 애정 어린 반응을 통해 기초가 다져집니다. 특히 발달이 늦은 아동일수록 가정에서의 꾸준한 자극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발달 속도는 달라집니다. 또한 가정은 아이가 실패해도 안전하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치료 방법도 결국 가정에서 실천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아이 발달을 키워내는 첫 번째 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는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발달 자극제가 됩니다. 결국 아이 발달의 성패는 과정에서의 작은 일상 속 실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최고의 발달 지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발달 문제를 양육자와 나눌 때 선별 검사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발달에 관한 대화는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신중한 태도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과 연동된 PDF 자료가 있습니다. 그곳에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선별 결과를 설명하는 법, 결과에 따라 소통하는 법, 상담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상담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적 검사 요망이 나온 경우 동굴이는 언어 영역에서 또래보다 조금 느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걱정보다는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이 가이드를 각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록의 결과 요약 안내지를 활용하면 양육자와 소통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외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는 양육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양육자가 발달 선별에서 문제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진단 과정에서 대부분 발달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 양육자의 염려는 중요한 조기 신호로 여겨집니다. 다만 성의 없이 작성하거나 잘 모르겠음을 많이 선택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충분히 상호작용해 왔다면 평소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교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됩니다. 양육자와 교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상황에서 아이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